왜냐? 김재규가 원래 우직한 사람이에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렇게 충직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이 사람이 권력 남용을 별로 안 한 사람입니다. 김재규에 대한 사후에 여러 가지 부정적 평가가 있지만은 그건 다 사후에 만들어낸 말이고 역대 정보부장으로서 권력 남용을 가장 적게 한 사람입니다. 김재규는 착한 사람이에요. 참마디로 그러나 신경질을 좀 내고 울컥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울컥하는 성격 때문에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성화 총장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체포를 지시한 것입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이 박 대통령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병원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사령관이 먼저 김재규를 체포하지는 않았어요. 정성화 총장의 명령을 받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성화, 최규하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 의혹이 딱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행동을 또 이렇게 하면은 뭐 참 미심적인 게 있다. 근데 총성이 들렸는데 왜 적극적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 정성화 총장 이야기는 총성은 들었다. 그러나 우리 흔히 있는 오인 사격으로 이해를 했지. 거기서 박정희하고 차인철, 김계원, 심수봉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식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 그 자체를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 이후에 최규하 대통령이 우선 민주화를 하겠다, 개헌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11.6 국장이 끝나자마자 11월 초에 당시의 권한대행인 최규하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유신헌법을 이제는 고치겠다. 즉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야 되겠다. 그때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던 말이 자중자애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자중자애해야 된다. 이제는 나라가 위기를 맞았으니까 자중자애 해가지고 이 민주화의 이 프로세스가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때는 아직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전입니다. 그 다음 80년으로 넘어가서 그래 굉장히 조용했어요. 12.12 사건 날 때까지 한국 사회에서 소요사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민주화를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화가 대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김대중의 행동이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화당은 김종필 씨를 총재로 만들고 제명하려고 했던 김영삼 씨가 다시 신민당 야당 총재로 돌아오고 해가지고 이제는 정치의 계절로 가는구나 하는 이런 날에 12.12 사건이 터졌어요. 12.12 사건. 저는 그때 부산에서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 부마 사건 취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주화 쪽으로 가는구나. 근데 12.12 사건이라는 게 아주 돌발 사건으로 나왔어요. 12 사건. 이게 12.12 사건의 반역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12.12 사건이 났기 때문에 그게 늦춰졌어요. 한 10년 동안 늦춰졌어요. 10년. 그런데 12.12 사건 그 자체는 어떻게 된 거냐? 그건 간단한 거예요. 전두환 합동수사본부, 그때 계엄사령관은 정성화고 그 밑에 합동수사본부장이 전두환 소령이었어요. 합동수사본부장. 합동수사본부 밑에 검찰, 경찰, 정보부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체 정보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 날 직책상은 국방장관 지휘를 받고 계엄사 업무는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속장관을 체포하는 것이니까 정성화한테 당신 연행 허가서에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방장관이 재가를 받아야 되죠. 국방장관 아니면은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가를 받으러 가면서 동시에 그 전에 허삼수, 우경현 두 사람이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러 갔습니다. 제거가 나오기 전에 전두환 여기 요 일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재가를 받지 않고 갔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11.6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합동수사본부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가 없이 누구든 연행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은 왜 재가 받고 재가 받을 노력은 왜 했습니까? 하니까 전두환 이야기가 그것은 정승화 장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디에도 정승화 경찰관을 조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사가 나중에 신년학 당시 국무총리한테 이 말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신년학 총리가 이렇게 해요. 그것은 명백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것은 불법 연행이었다. 어떻게 직소상관을 더구나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는 일에 아무 제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신윤학 씨 이야기 들 것도 없이 반드시 조사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없이 된 것이 나중에는 이제 사후에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그 다음날 13일 날 오전 새벽 5시에 사인을 합니다. 5시 10분, 5시 10분이죠. 5시 10분이라고 딱 적어서 사인을 해요. 5시 10분이라고. 연행은 언제 됐느냐? 한 7시 40분경에 됐습니다. 7시 40분에 연행을 했을 때는 허가 없이 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내가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 해가지고 12월 13일 새벽 5시 10분이라고 딱 적습니다. 그 문서가 남아있어요. 근데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혈 사태가 났어요. 이거는 쿠데타 모의가 아닙니다. 12.12 사건은 절대로 쿠데타를 계획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뿐이지. 이건 단순한 연행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연행한 게 스무스하게 되지 않았어요. 연행하려고 하니까 정승화 장군이 이 최규하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관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는데 전화기를 돌리고 있는 그 부관 경호대장을 합수본부 사람들이 뒤에서 총을 쐈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 발을 맞았는데 둘 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총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12.12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발표문이 그 뒤에 나왔는데 전두환 측의 발표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정승화 측의 경비원이 먼저 쏘는 바람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전두환 측이 먼저 쐈어요. 그것도 등 뒤에서 쐈습니다. 등 뒤에서. 총을 뽑아가지고 저항하려고도 하지 않고 전화기 돌리는 사람 뒤에서 쐈어요. 등 뒤에서 쐈다. 등 뒤에서 쏘십니다. 그러니까 정승화 장군 쪽을 지키고 있던 그 해병대, 공관을 해병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고 서로 하는 사이에 요행이 정승화 장군은 연행을 해가지고 허삼수 대령이 연행을 해가지고 조사실로 서빙고 조사실로 데리고 가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날 밤을 해병대한테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고 뭐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소식이 이제 전해줄 수밖에 없는데 제일 처음에는 경찰이나 이런 데 보면 권정달, 우경윤 두 사람이 정 총장을 납치했다 해가지고 이 비상이 발동이 됐습니다. 사실은 허삼순 때 권정달로 잘못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래서 정군의 비상이 걸리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보니까 30단, 경복궁에 그 30단이라고 있었어요. 장세동 대령이 30단 단장을 하고 있는 청와대 외곽경비를 하는 데인데 그 단장실에 전두환 측 장군들이 다 모여있다는 사실이 알았습니다. 그게 누가 갔느냐? 수도 분단장, 1군 단장, 그 다음에 유학성실하는 사람, 국방부 차관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김진영 33단장
등등, 그 다음에 노태우 부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갔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는 다 삼군사령관 이건영 씨한테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종의 군율 위반을 하고 거기에 모였어요.